67세. 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해두었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보내겠지. 퇴직 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냉대와 무시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어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는데 남편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거슬렸나 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를 하면 구석이 남았다고, 요리를 하면 간이 맞지 않는다고, 빨래를 하면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어요.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남편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며 자유로운 시간을 즐겼어요. 하지만 저를 함께 데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용기 내어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남자들끼리 만나는데 여자가 왜 끼어들어? 집에서 쉬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함께 인생을 즐길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점심시간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밥도 안 차려놨어? 당신 오늘 뭐 했어? 당신 골프 가고 저녁도 먹는다고 해서. 그래도 집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밥은 준비해 놔야지. 이게 주부가 할 짓이야? 더 힘든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한 달에 8만 원짜리 강좌가 있었어요. 여보, 나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싶은데 등록해도 될까? 남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서 뭐해?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한 달에 8만 원인데. 당신은 연금만 타먹으면서 그렇게 쉽게 돈 쓰려고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일하며 받는 연금인데 그걸 타먹는다고 표현하다니요. 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책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자신은 한 달에 골프장만 수십만 원을 쓰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저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절약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들 가족이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요즘 보면 답답해 죽겠어. 일도 안 하고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연금만 타먹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친구들 남편들은 다들 퇴직하고도 일하던데 우리 집 사람만 놀고 있네. 요즘 노인들도 다들 일하잖아. 카페에서도 일하고 경비 일도 하고.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 안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애들도 있는데.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타먹는 사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 30년을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걸까?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30년간 모은 저축이 생각보다 남아 있었어요. 집도 있었습니다. 시세를 찾아보니 꽤 올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남편과 절반씩 나눈다고 치면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연금은 월 1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세집 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어 두면 한 달에 18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어.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돼.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이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죠. 보통은 50대 50으로 나누게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남편이 골프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재산은 법대로 반반 나눌게요. 돈은 적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매일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날 이후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엄마와 아버지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한 달 후
저는 계약해둔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구가 나갔을 때 저는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도 무거운 쌀을 사왔을 때도 모두 제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딸이 와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정구는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제 힘으로 해결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원룸 생활이 안정되자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예 학원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처음으로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먹물을 갈고 한 획 한 획 쓰는 시간은 명상 같았어요. 어머님, 획이 참 힘이 있으세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요가였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요가는 경쟁이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도 덜 아팠어요. 서예와 요가로 마음과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다는 거였죠. 그러던 중 동네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 도우미 구함. 주 3회. 오전 9시 오후 2시. 나이 무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67세의 아르바이트라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다음 날 베이커리를 찾아갔고 사장님은 흔쾌히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빵 이름도 다 외워야 하고 계산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제법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오늘도 식빵 1개 주세요. 네, 막 나온 거라 따뜻해요. 어머니 계실 때 오는 게 좋아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습니다. 6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혼자 살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예 학원에서 만난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는 수업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남편이 저를 가정부처럼 대해서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베이커리 사장님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들, 딸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베이커리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거든요. 어머님도 개인 계정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사장님의 말에 용기를 내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67세 새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 올린 게시물은 제가 쓴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틀 만에 좋아요가 50개나 달렸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멋있으세요. 저도 용기 얻고 가요. 67세의 새 출발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일상을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팔로워가 500명이 넘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베이커리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연금 180만 원에 아르바이트 60만 원을 합쳐 240만 원 정도였어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잤어요. 서예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작품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요가도 꾸준히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어요. 이혼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마트에서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남편의 카트를 보니 간편식과 라면, 냉동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당신은요? 나도. 뭐, 그럭저럭. 순간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였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8 딸과 아들의 변화. 어느 주말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셨을 때 사실 많이 복잡했어요. 근데 엄마 1년 넘게 지켜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 그 결정 정말 잘하셨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 엄마처럼 참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며칠 후 아들도 혼자 찾아와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요리를 배웠어? 엄마 보면서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신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제 선택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69세가 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작은 원룸에 살지만 이곳은 제 성입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주고 서예로 제 감정을 표현하고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SNS로 많은 분들과 소통합니다. SNS 팔로워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팔로워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72세에 이혼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섯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일곱째, 자식들 걱정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불행한 부모를 보며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입니다.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와 존중은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69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커리에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서예 학원에서 붓을 들고 요가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립니다. 저녁에는 SNS에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응원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이 놀러와 제잘거리는 소리에 웃음 짓습니다. 모든 분께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 69세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제 인생을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혹은 이미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노후 준비에 대해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경제적 자립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